당신은 왜 아직도 제자리입니까? 나는 자주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삼성을 이끌며 세계를 바꿨다는 평가를 들었지만은 정작 내 안엔 언제나 멈춰 있는 나가 있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노력하면 성공한다. 하지만 나는 수없이 목격했다. 그토록 열심히 일하면서도 평생 가난한 사고방식에 갇혀 사는 사람들을 그들의 공통점은 단순했다. 열심히 하는 것에 만족했다는 것이다. 진짜 문제는 게으름이 아니다. 의미 없는 성실이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시키는 일을 완벽히 처리하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회사가 안정될수록 더 안심하고 변화가 올수록 더 두려워한다. 그렇게 평생을 안전하게 살다가 마지막엔 스스로를 위로한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었다. 최선은 종종 자기 기만의 다른 이름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매일 같은 보고서를 반복해서 올려오는 임원에게 말했다. 당신은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은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그의 표정엔 억울함이 비쳤다. 하지만 나는 안다.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할 때만 성장한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습관은 실패가 두려워서 틀릴 용기를 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이건 너무 위험해요. 윗선이 싫어할 겁니다. 근데 이런 말부터 꺼낸다.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된 애였다. 위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변화가 아니다. 삼성이 위대해진 건 기술 때문이 아니었다. 두려움을 직시한 사람들 덕분이었다. 오늘도 나는 묻는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그 대답 속에 당신의 미래가 있다. 나는 수없이 말해왔다. 사람은 자기가 반복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매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들은 말한다. 이번엔 다를 거야. 하지만 잠시 후 또 같은 선택을 반복한다. 회사에서는 똑같은 보고서를 내고 인간관계에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위로한다. 운이 없었을 뿐이야.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운이 아니라 패턴이 문제다. 운은 우연이지만 패턴은 습관이다. 그리고 습관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나는 어느 날 임원회의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결정이 내일의 삼성을 만든다. 그러나 그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같은 생각으로 출근하는 우리의 습관이다. 그날 한 젊은 임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습관이 정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습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만든다.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 그 시간이 나를 만든 게 아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생각했는가가 나를 만든 것이다. 사람들은 성공을 거창한 전략에서 찾지만 나는 늘 사소한 반복 속에서 길을 찾았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보여지는 노력에 집중한다. 남들이 보는 자리에서만 최선을 다하고 누가 없을 땐 자기 합리화로 시간을 허비한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결국 세상도 그들을 잊는다. 나는 늘 말했다. 당신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가 당신의 품격이다. 그 말은 단순한 경영 철학이 아니었다. 인생의 본질에 대한 통찰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하루를 가진다. 단지 다른 점은 그 하루를 소비하는가 아니면은 투자하는가이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루를 버티기 위해 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루를 바꾸기 위해 쓴다. 나는 그 차이를 너무도 많이 봐왔다. 같은 책을 읽고도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 같은 기회를 주어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 답은 단순했다. 그들은 습관의 노예였고 나는 습관의 주인이 되고자 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습관을 선택했는가?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가 안정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꿈꾸지만 나는 그 안정이야말로
성장을 가장 먼저 죽이는 독이라 믿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한다.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멈추고, 조금만 칭찬을 받으면 만족하고, 조금만 실패하면 포기한다. 그들은 성공을 노력의 끝이라 생각하지만 나는 그것을 도전의 시작이라 보았다. 어느 날 한 임원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이제는 좀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편안함은 나를 죽인다. 사람들은 나의 완벽주의를 비판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하지만 나는 알았다.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멈춘 사람이라는 것을, 내게 성공이란 더 나아지려는 불안이었다. 그 불안이 나를 움직였고 나를 성장시켰다. 불안은 병이 아니다. 불안은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다. 나는 매일 내 책상 앞에 이런 문구를 붙여두었다. 어제의 성공으로 오늘을 설명하지 마라. 삼성이 세계 1위가 되었을 때조차 나는 임원들에게 이제부터 진짜 위기라고 말했다. 그 말이 오만하게 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편안함은 회사를 넓게 만든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외부의 위기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내부에서 온다.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는 자기 위안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커질수록 도전의 불꽃은 꺼진다. 나는 스스로에게 늘 물었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더 나은가? 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날은 거의 없었다. 그게 바로 내가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다. 한때 나는 완벽을 향한 집착 때문에 고통받았다. 밤새 보고서를 수정하고 수백 번 제품 디자인을 바꾸고 끝없이 사람을 다그쳤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는 깨달았다. 성공은 편안함의 부재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걸. 편안함 속에서는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다. 도전과 불안, 그리고 실패의 긴장 속에서만 새로운 길이 열린다. 오늘 당신의 삶이 너무 편안하다면 그건 위기가 아니라 이미 퇴보의 신호다. 불편함을 견디는 자만이 미래를 얻는다. 생각이 멈추면 인생도 멈춘다. 나는 자주 말했다.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산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반응할 뿐이다. 세상의 흐름에, 타인의 말에, 환경의 자극에 반응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주체라고 착각한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숨은 습관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생각의 중단이다. 그들은 나는 열심히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은 사실 그 열심 속에는 방향이 없다. 생각 없는 열심은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온다. 나는 한때 삼성이 잘 나가던 시절에도 임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지금 잘 되는 이유를 설명해보라. 그들은 실적, 전략, 시장의 반응을 나열했다. 그러나 아무도 묻지 않았다. 이 흐름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그 한 문장을 던지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그 조직의 몰락을 예감했다. 생각이 멈춘 조직은 이미 죽은 조직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하루의 피로에 묻혀 오늘의 일만 처리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인생에서도 부품이 된다. 그는 주체가 아니라 누군가의 설계 속에서 돌아가는 작은 톱니일 뿐이다. 나는 늘 불안했다. 그 불안은 나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동시에 살게 했다. 불안은 생각을 낳고 생각은 혁신을 낳는다. 삼성이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는 문화 덕분이었다. 나는 말한다.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장하지 않는다. 자신의 믿음을 검증하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의 노예가 된다. 많은 이들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며 스스로를 한계 안에 가둔다. 그러나 그 말이야말로 자기 성장을 포기하는 선언이다. 나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사유의 멈춤이라고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으면은 당신은 결국 남이 만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곳에는 당신의 의지, 철학, 꿈이 없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 하지만 생각만 하다가 끝내지 말고
행동으로 검증하라. 생각은 출발점일 뿐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세상은 비로소 변한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바쁘다. 그러나 그 바쁨은 생산이 아니라 회피다. 그들은 멈추면 자신이 공허해질까 두려워 의미 없는 일로 하루를 채운다. 그들의 달리기는 목적이 아니라 도망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어디로 달리고 있는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인생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 방향은 깊은 사유의 순간에서만 태어난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늘 분주하지만은 그들의 내면은 늘 고요하다. 사유가 멈춘 거요. 그 속의 시간은 썩어간다. 오늘도 나는 나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끝나지 않는 한 나는 아직 살아있다. 변명은 실패의 가장 교묘한 얼굴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돌파했고 누군가는 무너졌다.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니었다. 변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유가 많다. 상사가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환경이 불리했다고, 시장이 나빴다고, 심지어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들의 말 속에는 공통적으로 이런 전제가 깔려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진짜 최선을 다한 사람은 변명을 하지 않는다. 그는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원망하지도 않는다. 그저 묵묵히 배운다. 그리고 다시 일어난다. 나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세계 시장의 변동, 기술의 격차, 조직 내부의 저항. 그때마다 내 귀에는 이런 말이 들려왔다. 회장님, 지금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이건 정부 정책이 바뀌면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변명은 변화를 늦춘다. 내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변명이 조직의 문화가 되는 것이었다. 변명은 책임을 흐리고 생각을 멈추게 만든다. 한 번 변명이 허용되면 두 번째는 당연해지고 세 번째는 습관이 된다. 그리고 그 습관은 결국 회사를, 인생을, 사람을 무너뜨린다. 나는 한 임원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당신의 실수는 괜찮다. 하지만 그 실수를 포장하려는 순간 그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 된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였다. 그 이후 그는 내 곁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성장한다. 사람들은 변명을 자기 방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자기 파괴의 첫걸음이라 보았다. 변명은 스스로의 한계를 고착시킨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곧 나는 바뀌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나는 어느 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실패는 나를 키웠지만 변명은 나를 죽였다. 그 문장은 내 인생의 경계선이었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패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명은 나를 안락한 무능으로 몰아넣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교묘한 습관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겉으론 책임감을 말하지만은 속으로는 늘 핑계거리를 준비해둔다. 나는 시도했어. 그때 상황이 안 좋았어. 그 말 속엔 성장의 의지가 없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책임지는 자신을 두려워한다. 나는 인생에서 이렇게 배웠다. 누군가에게 탓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위대해질 수 없다. 진짜 리더는 언제나 자기 탓부터 한다. 그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바꾼다. 그게 내가 배운 책임의 시작이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변명하고 있는가? 시간이 없다고? 여건이 안 된다고? 그 말들이 쌓이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멈춘다. 변명은 잠시 마음을 위로하지만 결국 당신의 내일을 갉아먹는다. 오늘의 실패는 괜찮다. 하지만 그 실패의 변명을 덧칠하는 순간 그건 두 번째 실패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실패는 당신의 습관이 된다. 두려움을 숨기는 사람은 결국 피해를 놓친다. 나는 늘 불안했다. 성공의 정점에 서 있을 때조차
마음 한구석에 늘 공포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불안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 불안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두려움을 감추는 것이다. 그들은 강한 척하고 자신 있는 척한다. 실수하면 체면이 깎일까 두려워 말을 아끼고 새로운 시도 앞에서는 이유를 찾아 회피한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두려움을 감추는 사람보다 두려움을 직면하는 사람이 강하다. 내가 신경영을 선언했을 때도 그랬다. 삼성 내부엔 두려움이 가득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관행을 바꾸고 일본식 시스템을 버린다는 것은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갈아엎는 것과 같았다. 모두가 나를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두려움이 있다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거는 실패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확실하게 사람을 망가뜨린다. 두려움을 피하려는 순간 인생은 멈춘다. 그리고 그 멈춤이 오래될수록 다시 움직이는 건 더 어려워진다. 나는 어느 날 회의에서 한 임원에게 물었다. 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이미 책임을 지고 있다. 시도하지 않는 책임을. 그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는 변했다.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먼저 자원했고 그의 부서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 두려움을 넘은 자에게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나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이끌고 가는 법을 배울 뿐이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전하다. 불안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다. 그러나 그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용기, 그것이 진짜 강함이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강해 보이려 한다. 그래서 오히려 약해진다. 자기 안의 공포를 부정할수록 그 공포는 더 깊이 뿌리 내린다. 그들은 결국 완벽한 실패를 향해 걷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무너지는 실패. 나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늘 같은 질문을 던졌다. 내가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질문이 내 삶의 나침반이었다. 도망치지 않으려는 마음, 그게 나를 이건희로 만들었다. 세상은 용기를 칭송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걷는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두려움의 방향이 바로 당신이 가야 할 길이다. 그 길은 고통스럽지만 그 끝엔 반드시 성장이라는 이름의 빛이 있다. 두려움을 숨기면 기회는 당신을 외면한다. 하지만 두려움을 드러내고 맞선다면 세상은 그 용기의 길을 내준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자신을 잃는다. 나는 평생을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살았다. 언론은 나를 천재라 불렀고 직원들은 나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언제나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습관은 타인의 평가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는다. 대신 남들이 좋아할 만한 삶을 산다. 이 정도면 괜찮은 직장이지. 남들이 부러워하니까 성공한 거야. 이런 말들로 스스로를 속인다. 그러나 그 속에는 공허가 있다. 나는 젊은 시절 일본 경영자들과의 만남에서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철학으로 회사를 이끌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남의 시선을 따라가면 결국 남의 인생을 살게 된다. 삼성이 처음 신경영을 추진할 때 많은 이들이 비웃었다. 삼성이 애플을 따라잡겠다고? 한국 기업이 세계를 리드한다고? 그 조롱 속에서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믿는 가능성을 따랐다. 나는 임원들에게 말했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을수록 우리는 옳은 길에 있다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비난과 조롱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걷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눈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안전한 선택을 한다. 모험을 피하고 평균에 맞춰 산다. 그러나 평균은 결코 위대함을 낳지 않는다. 평균은 단지 비난받지 않을 안전지대일 뿐이다. 나는 그곳에 머무는 것을 정신적 사망이라 불렀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당신은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있는 것이다. 진짜 자유는 타인의 평가로부터 벗어날 때 시작된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누구의 탓도 할 수 없고 누구의 칭찬에도 의지할 수 없다. 그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리더가 된다. 나는 세상의 시선을 거스르며 살아왔다. 그 길은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비웃을 때 나는 더 멀리 보았다. 사람들이 반대할 때 나는 더 깊이 생각했다. 그것이 나의 신념이자 내 인생의 원동력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SNS 속에서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산다. 좋아요의 개수로 행복을 판단하고 댓글 몇 줄에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나 그 시선들은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잠시 머물다 사라질 바람일 뿐이다. 나는 말하고 싶다. 진짜 자신으로 살기 위해선 타인의 시선을 버려야 한다. 그것은 고독한 싸움이지만 그 싸움 속에서만 진정한 나가 완성된다. 세상이 당신을 비웃을 때 그건 당신이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다. 비난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성장의 징조다. 그러니 머뭇거리지 말라. 시선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에 남지 못한다. 그러나 시선을 뛰어넘는 사람은 세상을 남긴다. 배움이 멈추는 순간 인생도 멈춘다. 나는 늘 배웠다. 삼성의 회장이었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끊임없이 배우는 학생이었다. 책상 위에는 언제나 새로운 보고서, 새로운 기술 문서, 새로운 언어 교재가 놓여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다. 배움이 멈추는 순간 인생도 멈춘다는 것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하다. 그들은 배움을 학교에서 끝나는 일로 생각한다. 졸업장을 얻으면 공부가 끝났다고 믿고 경력을 쌓으면 배움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은 멈추지 않는다. 멈추는 건 오직 사람뿐이다. 나는 젊은 시절 일본 도쿄의 한 전자전시회에서 충격을 받았다. 이 삼성의 기술은 그때 이미 뒤처지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라진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임원들에게 배움을 명령했다. 직급, 나이, 경험 아무것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한 임원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이제 충분히 배웠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당신은 이미 늙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다. 배움은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점,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은 다시 태어난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어제의 방법으로 내일을 이길 수는 없다. 삼성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매일 배우고 매일 버렸기 때문이다. 배움은 늘 버림을 동반한다. 배우는 자는 지금의 자신을 의심하고 어제의 자신을 넘어선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충분하다고 믿는다. 그 믿음이 바로 성장의 끝이다. 그들은 새로운 의견을 불편해하고 자기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결국 세상에 뒤처지고 그 늦음을 운명 탓으로 돌린다. 나는 이런 말을 남겼다. 배움이란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용기다. 그 용기가 없는 사람은 결코 진보하지 못한다. 배움은 겸손에서 시작되고 변화로 완성된다. 한 번은 나는 세계적인 CEO 포럼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 회장님,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다. 나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경애가 있었다. 왜냐하면 배움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끝없이 자신을 갱신하려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이 들어서도 책을 놓지 않았다. 신기술, 인문학, 미술, 심리학 모든 지식은 나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다. 삼성의 혁신은 결국 나의 배움에서 시작된 불안이었다. 배우지 않으면 두려워졌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나를 다시 배우게 했다. 오늘날의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 AI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고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한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같은 말을 하고 싶다. 배움이 없는 사람은 기술보다 먼저 낚는다. 기계보다 먼저 멈추는 것은 언제나 인간이다. 지금 당신의 삶이 답답하다면 그건 세상이 막힌 게 아니라 당신의 배움이 멈췄기 때문이다. 다시 책을 펴라. 다시 질문하라. 그리고 다시 자신을 새로 써라. 배움은 인생의 연료다. 그 연료가 떨어지면 당신의 인생은 멈춘다. 그러나 배우는 사람은 나이를 잊고 언제나 내일을 산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큰 일을 이룬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재능 있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열정적인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결국 내 옆에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작은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늘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이다. 지각 한 번쯤, 보고서 하루 늦게 내는 일쯤, 작은 거짓말 하나쯤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세상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나는 임원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신뢰는 숫자로 쌓이지 않는다. 습관으로 쌓인다. 사람들은 큰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신뢰는 작은 일에 반복된 성실함에서 비롯된다. 어느 날 한 임원이 약속한 시간보다 10분 늦게 회의실에 들어왔다. 그는 변명했다. 길이 막혀서 부득이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삼성의 시간은 당신이 아니라 고객의 것이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고요해졌다. 그날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나는 늘 믿었다. 작은 일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큰 일에서도 흔들린다. 성공은 단 한 번의 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수천 번의 약속을 지켜온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이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큰 꿈만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작 그 꿈을 지탱해야 할 작은 습관과 책임감은 소홀히 한다. 그들은 오늘의 태도를 내일의 성공과 연결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안다. 큰 성공은 언제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지켜진 작은 약속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언제나 작은 순간들을 떠올렸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스스로 정한 시간에 생각을 시작하던 습관, 하루 한 페이지라도 책을 읽겠다는 약속, 직원의 이름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던 마음. 그 작은 약속들이 나를 만들었다. 삼성이 위기를 맞았을 때 사람들은 외부 환경을 탓했다. 하지만 나는 내부의 신뢰부터 점검했다. 우리 안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조직은 이미 방향을 잃은 조직이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언젠가는 할 거야.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그들은 언젠가라는 단어 뒤에 인생을 미룬다. 그러나 인생의 진짜 변화는 지금 이 순간의 약속에서 시작된다. 나는 내 자신에게도 늘 약속했다. 오늘은 나를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겠다.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다. 때로는 지치고 실패했지만 다시 약속했고 다시 시작했다. 그게 나를 버티게 한 힘이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성공은 위대한 비전이 아니라 작은 약속의 완성이다. 사람들은 큰 결심을 하려 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건 그 결심을 매일 유지하는 성실함이다. 거창한 계획보다 꾸준히 지켜내는 습관이 더 위대하다. 당신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목표가 없어서가 아니다. 약속이 약하기 때문이다. 스스로와 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은 세상도 당신을 가볍게 여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오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는가? 그 대답이 예라면 당신은 이미 성공의 길 위에 있다. 성공은 미래의 결과가 아니라 오늘의 태도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으로 증명된다. 나는 평생 부라는 단어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다. 그러나 그 단어를 진짜로 이해하는 데에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많은 이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바라는 것은 대부분 돈을 가진 상태일 뿐 부를 창조하는 태도는 아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숨은 습관 중 하나는 부를 소유의 결과로 착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돈을 목표로 삼고 돈이 생기면 행복이 올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돈은 부의 부산물일 뿐 진짜 부는 생각의 방향에서 시작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돈을 쫓는 사람은 끝없이 가난하다. 가치를 쫓는 사람은 결국 부유해진다. 거지고 부육. 그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겪어온 진실이었다. 삼성을 키워가던 시절 나는 수많은 사업 아이템을 벌였다. 단기적으로 돈이 될 수 있었지만 그건 미래가 없는 길이었다. 나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일이 세상을 바꾸는가? 그 질문에 아니오라면은 아무리 큰 돈이 걸려 있어도 미련 없이 포기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장의 이익 앞에서 눈이 멀어버린다. 그들은 지금 잘 되는 거에만 집중하고 내일의 의미에는 무관심하다. 그 결과 그들의 인생은 언제나 바쁘지만 결코 깊지 않다. 나는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욕망의 방향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방향을 잃은 욕망은 인간을 파괴한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쉽게 지친다. 그러나 의미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평생을 일해도 지치지 않는다. 나는 임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다.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 속에 산다. 그들은 돈이 생겨도 두렵고 없으면 불행하다. 그들의 삶은 늘 돈의 크기에 따라 흔들린다. 나는 어느 날 한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회장님 부자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나는 가난하다. 왜냐하면 아직 세상을 다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불안 숫자가 아니라 가치의 실현 정도로 결정된다고 믿었다. 삼성이 성장할수록 나는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생겼다. 책임감. 부를 가진 자는 그것을 사회에 어떻게 쓰느냐로 평가받는다. 그 책임을 모른 채 부를 축적한 사람은 결국 그 부에 잡아먹힌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벌기에는 관심이 많지만 남기기에는 무관심하다. 그들은 끝없이 쌓지만 그 속엔 아무 의미도 없다. 그들의 인생은 커 보이지만 비어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생각을 남긴다. 그 생각이 다음 세대를 움직이고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힘이 된다. 그게 내가 평생 삼성이라는 이름에 담고 싶었던 의미였다. 부는 결국 방향이다. 자신의 욕망을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가? 그 답에 따라 인생의 깊이가 달라진다. 돈을 향한 방향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가치를 향한 방향은 끝이 없다. 나는 내 인생에서 수없이 실패했고 수없이 두려웠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흔들리진 않았다. 돈은 나를 움직이는 동기가 아니었다. 나를 움직인 것은 언제나 무언가를 더 낫게 만들고 싶은 열망이었다. 그게 바로 내가 말하는 진짜 부자의 철학이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지휘할 줄 아는 일이다. 그 지휘를 잃는 순간 인간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종이 된다. 오늘 당신의 욕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방향이 바로 당신의 부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것이 부의 본질이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평생 시작하지 못한다.
나는 평생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그리고 그 모든 실패가 나를 만들어 왔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결과만 본다. 성공의 그림자 뒤에 어떤 좌절과 고독이 있었는지 묻지 않는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습관은 시작하기 전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들은 머릿속에서 이미 수천 번 실패한다. 안 되면 어쩌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 생각이 커질수록 그들의 용기는 작아진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 멈춰서지만 그 멈춤이야말로 진짜 실패의 시작이다. 나는 인생에서 늘 시작하는 자였다. 확신이 없을 때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나는 일단 발을 내딛었다. 실패해도 괜찮았다. 왜냐하면 실패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삼성이 일본과 미국의 기술을 따라잡으려 할 때 모두가 반대했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기상조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리스크가 없으면 기회도 없다. 그 한마디는 나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린다. 그러나 완벽한 조건은 결코 오지 않는다. 성공은 언제나 불완전한 시점의 용기에서 시작된다. 세상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자에게 길을 내준다. 나는 젊은 시절의 내 모습을 기억한다. 자본도 인맥도 확실한 계획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믿었다.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니라 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그 절박함이 나를 밀어붙였고 그 결과가 지금의 삼성을 만들었다. 나는 늘 말했다. 실패는 죄가 아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는 것은 배신이다. 그건 세상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이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것이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기록했다. 왜 실패했는가? 무엇을 놓쳤는가? 그리고 그 노트를 들춰볼 때마다 깨달았다. 실패는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가장 정직한 교사였다. 삼성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나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실패를 탓하지 말라. 실패 속에서 길을 찾아라. 실패를 두려워하는 조직은 결국 도전을 멈춘다. 그리고 도전을 멈춘 조직은 이미 죽은 조직이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가 없을 때 불안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멈춰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도전이 없는 성공은 오래가지 않는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의 시선 때문에 시작을 미룬다. 그들은 완벽하게 보이길 원하고 틀리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세상은 완벽함을 사랑하지 않는다. 세상은 끝까지 버티는 자를 기억한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실패를 피하려는 사람은 결국 실패한다. 하지만 실패를 꾀안는 사람은 결국 성공한다. 인생의 진짜 차이는 누가 더 많이 넘어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일어섰느냐에 있다. 지금 당신이 망설이고 있다면 그건 실패가 무서운 게 아니라 당신의 용기가 아직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두려움을 안고도 움직이는 마음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는 당신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멈춤이 당신을 사라지게 한다. 오늘이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조건이 부족해도 괜찮다. 시작하라. 시작하는 자만이 세상을 바꾼다.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은 결코 성장하지 않는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그들 중 일부는 남을 속여서 손해를 입혔고 또 어떤 이들은 세상을 속여서 잠시 성공했다. 하지만 결국 가장 비극적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은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스스로를 위로한다. 나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인생이야. 운이 없었을 뿐이야. 그 말들은 다정해 보이지만 그 속엔 변화를 거부하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지 않는 사람은 평생 남의 그림자 속에 산다. 스스로를 속이는 습관은 가장 교묘하고 가장 치명적이다. 그것은 실패보다 무섭고 실패보다 오래간다. 나는 매일 내 자신에게 냉정하게 물었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그 질문 앞에서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작은 성찰이 나를 끊임없이 바꾸었다. 나는 임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자신을 속인 사람은 회사를 속인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조직의 위기는 언제나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진실을 외면하는 내부의 습관에서 시작된다. 보고서의 수치가 조금 틀렸을 때 그들은 스스로를 위로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예? 그러나 그 작은 자기 기만이 쌓여 결국 기업의 위기를 만들었다. 그걸 나는 수없이 봐왔다. 인간의 본성은 편안함을 원한다. 그래서 진실을 보는 일보다 진실을 덮는 일을 더 쉽게 선택한다. 그들은 괜찮다는 말로 불편함을 봉인한다. 하지만 그 순간 성장은 멈춘다. 나는 말하고 싶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사람은 결국 현실에 무너진다. 진실은 잔인하지만 그 안에는 길이 있다. 거짓은 달콤하지만 그 끝은 늘 절벽이다. 삼성이 위기를 맞았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물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 질문은 나를 괴롭혔지만 동시에 살게 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한다. 그들은 배운 것을 실력이라 착각하고 운으로 얻은 결과를 능력이라 믿는다. 그래서 발전을 멈춘다. 그들은 스스로를 성공한 사람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을 정체된 사람이라 불렀다. 나는 완벽을 추구했다. 하지만 그 완벽은 자신의 결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됐다. 나는 매일 스스로를 의심했고 내가 만든 결정조차 다시 검토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은 그 고통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진짜 성장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가혹하다. 그는 스스로의 약점을 숨기지 않고 그 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딪힌다. 그 과정에서 그는 상처받고 때로는 무너진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만 새로운 자신이 태어난다. 나는 임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세상에도 정직할 수 없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걸 늦출 수는 있어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니 지금 마주하라. 두렵더라도 인정하라. 그 용기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 오늘 당신은 스스로에게 얼마나 솔직한가? 괜찮다는 말 뒤에 숨은 해피는 없는가? 진짜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보는 순간에 시작된다. 성공은 진실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온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언제나 거울 속에 있다. 당신이 그 거울을 마주할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성장한 것이다. 스스로를 속이는 습관을 버려라. 그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시간을 잃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명예는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은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는 순간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숨은 습관 중 하나는 시간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다. 그들은 아직 괜찮다. 내일부터 하자. 조금만 더 쉬자라는 말을 습관처럼 사용한다. 그 말 속에는 자기 합리화의 독이 숨어 있다. 그들은 시간을 미룰수록 마음이 편해진다고 믿지만은 사실 그 미움이 인생을 좀먹고 있다. 나는 임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처음엔 그 말을 가볍게 들었다. 하지만 몇 년 뒤 성과의 차이는 언제나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에서 갈렸다. 나는 시간을 돈보다 더 신성하게 여겼다. 돈은 이래도 다시 벌면 된다. 하지만 시간은 쌓을 수도 되돌릴 수도 없다. 그래서 나는 모든 일을 초 단위로 쪼개서 살았다. 식사 시간도 이동 시간도 생각의 방향을 정리하는 기회로 썼다. 그 습관이 나를 만들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흘려보낸다. 그들은 바쁘다고 말하지만 그 바쁨 속엔 목적이 없다.
오늘 하루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가 없으니 아무리 노력해도 피로만 남는다. 나는 그것을 무의미한 성실이라 불렀다. 내가 젊은 시절 가장 자주 내던 말은 이것이다. 하루를 잃는다는 것은 인생의 일부를 잃는 것이다. 그 말이 너무 무거워서 나는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낼 수 없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그 단순한 반복이 나의 철학이었다. 사람들은 시간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시간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늘어나기도 사라지기도 한다. 집중하는 사람에겐 하루가 48시간이 된다. 하지만 방황하는 사람에겐 하루가 단 4시간도 되지 않는다. 그 차이가 결국 운명이다. 나는 인문 회의에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두곤 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 시계는 우리의 경쟁자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 사람은 성공했고 그저 상징적인 말이라 여긴 사람은 늘 그 자리에 머물렀다. 시간은 냉정하다. 그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늦게 깨달은 자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조금 더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끝나지 않는다. 시간은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 해야 할 일보다 지금 해야 할 일을 구분했다. 그 순간부터 내 삶은 달라졌다. 모든 결정이 명확해지고 모든 행동이 강력해졌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하지 않는 일은 영원히 하지 않을 일이다. 그 말은 경영 철학이자 인생의 규칙이었다. 미루는 습관은 작은 편안함을 주지만 결국 커다란 후회를 남긴다. 시간을 두려워하라. 그 두려움이 당신을 움직이게 할 것이다. 나는 매일 새벽 시계를 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이 하루가 다시 오지 않는다. 그 생각 하나가 나를 깨우고 삼성을 움직였다. 성공은 재능의 결과가 아니라 시간에 대한 태도의 결과다. 재능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을 다루는 태도는 진짜 승자만이 가질 수 있다. 오늘 당신은 시간을 어디에 썼는가? 그 답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한다.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을 버려라. 그 한 가지를 바꾸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시간은 당신의 가장 정직한 거울이다.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언젠가 정확히 비춰줄 것이다. 그리고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 바로 시작해야 한다. 위기는 나를 시험하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다. 나는 평생 위기 속에서 살았다. 회사를 운영할 때도, 세상의 비난을 받을 때도, 심지어 가족의 병 앞에서도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위기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위기가 닥치면 도망친다는 것이다. 그들은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한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위기란 나를 망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삼성이 외환 위기 때 휘청거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두렵지 않으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두렵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나를 깨있게 만든다. 위기 속에서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평소에 침착하던 사람도 공포 앞에선 흔들리고 늘 자신감 넘치던 사람도 갑자기 작아진다. 나는 그때마다 깨달았다. 인간은 위기를 대하는 태도로 자신의 그릇을 증명한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위기를 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위기를 시작으로 보았다. 위기가 없다면 변화도 없다. 변화가 없다면 성장도 없다. 나는 그 단순한 진리를 몸으로 배웠다. 한 번은 반도체 산업 초기에 거대한 투자 손실이 났다. 모두가 포기하자고 했다. 회장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위험하지 않다면 그것은 도전이 아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다. 그 도전이 훗날 삼성을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으로 만들었다. 나는 위기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만 배울 수 있는 진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위기 속에서는 가식이 사라진다. 사람의 본심, 조직의 한계, 나의 결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위기를 외부의 탓으로 돌린다. 운이 나빴다. 시장이 변했다. 하지만 진짜 리더는 이렇게 묻는다. 내가 무엇을 놓쳤는가? 그 질문 하나가 조직을 구하고 인생을 바꾼다. 나는 어느 날 회의실 벽에 이런 문구를 붙였다. 위기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 문장을 보며 매일 생각했다. 나는 지금 어떤 얼굴로 이 위기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 거울 속에 두려움만 있다면은 그거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다. 위기는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눈다. 하나는 무너지는 사람, 다른 하나는 깨닫는 사람. 둘의 차이는 크지 않다. 단지 한 발자국 더 버티는 용기, 한 번 더 돌아보는 성찰의 차이일 뿐이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위기는 기회의 옷을 입고 온다. 단 그 옷이 너무 낡아서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 사람들은 불행을 피하려 하지만 나는 불행 속에서 성장했다. 시련은 나를 부쉈지만 그 부서진 조각이 나를 완성시켰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온함 속에 머무르기를 원한다. 하지만 평온함은 결코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지 않는다. 위기는 인간을 흔들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만 뿌리가 깊어진다. 나는 이렇게 믿었다. 위기를 사랑하라. 그 안에 당신이 찾던 답이 있다. 세상은 위기 속에서 진짜를 갈려낸다. 평소엔 보이지 않던 진심, 숨겨져 있던 열정, 그리고 잊혀진 가능성, 그 모든 것이 위기 속에서 깨어난다. 당신이 지금 위기에 있다면 그건 불행이 아니라 기회다. 그 위기는 당신을 부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진짜 자신을 꺼내기 위해 온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이 그 시간을 견디면 그 고통은 언젠가 당신의 무기가 된다. 위기는 언제나 나를 시험했다. 하지만 나는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깊어졌다. 그게 인생의 법칙이다. 오늘 당신 앞의 위기를 피해가지 말라. 그 속에 당신의 성장 그리고 당신의 미래가 숨어 있다. 성공은 완성이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의 여정이다. 나는 평생을 성공이라는 단어를 쫓았다. 그러나 인생의 끝자락에서야 깨달았다. 성공은 도착지가 아니라 끝없는 과정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성공을 목표로 삼지만 나는 성공을 멈추지 않는 자세로 보았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은 성공을 하나의 사건처럼 여긴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바뀌기를 기다린다. 좋은 기회, 큰 계약 혹은 누군가의 인정으로 모든 것이 변하길 바란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런 식으로 오지 않는다. 성공은 하루하루 쌓인 방향이 결과다. 나는 삼성의 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변화를 강요했고 그만큼 많은 반발을 받았다. 회장님,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나는 오히려 불안했다. 충분하다는 말 속에 멈춤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 새벽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그 질문이 내 삶의 나침반이었다. 사람들은 내가 완벽주의자라고 말했지만은 사실 나는 불안주의자였다. 불안은 나를 멈추지 않게 했다. 멈추지 않는 자만이 성장한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정 속에 안주한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과거의 영광에 매달린다. 그러나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어제의 성공은 오늘의 걸림돌이 된다. 과거에 머무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은 변해야 산다. 변하지 않으면 썩는다. 그 말은 기업에도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변화는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 생명이 있다. 나는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낯선 것을 받아들였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은 그 고통이 나를 젊게 만들었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언제쯤 편해집니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편해지는 순간 그게 바로 끝이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나 몇 년 뒤 그는 내 뜻을 이해했다. 인생은 편안해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아 끊임없이 움직이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나의 성공을 숫자로 정의하지 않았다. 매출이나 자산, 세계 순위 같은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는 껍질일 뿐이었다. 진짜 성공은 사람의 마음에 남는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생각을 남긴다. 그 생각이 세대를 넘어 살아남을 때 그게 진정한 성공이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남과 비교한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난 사람이다. 나는 운이 나쁘다. 그러나 성공은 비교의 결과가 아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의 결과다. 남보다 앞서려는 사람은 쉽게 지치지만 어제의 자신을 이기려는 사람은 평생 발전한다. 나는 인생을 마무리하며 가장 후회되는 일을 하나 떠올렸다. 내가 더 일찍 완성을 포기했더라면 완벽을 이루려 애썼던 시간보다 더 나아지려 노력한 시간이 나를 키웠다. 완성은 죽음과 같다. 더 이상 성장할 여지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세상에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 성공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용기다. 그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멈추지 않는다. 삼성이 세계 정상에 올랐을 때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이제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는 대답했다. 다시 무너질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 말에 사람들은 놀랐지만 그게 나의 진심이었다.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진짜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은 끊임없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과정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실패를 배우고 진짜 자신을 발견한다. 그것이 내가 살아온 방식이었다. 성공은 화려하지 않다. 그건 외로운 싸움이며 끝없는 자기 부정의 연속이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남는 것은 부도, 명예도 아닌 자기 자신을 이긴 자부심이다. 나는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성공이란 완성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자신을 향한 평생의 여정이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나는 늘 불안했고 늘 외로웠다. 하지만 그 불안과 외로움 덕분에 나는 멈추지 않았다. 당신에게도 말하고 싶다. 멈추지 말라. 성공이란 도착점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에 있다.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견디는 자만이 세상을 바꾼다. 성공은 완성이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의 여정이다. 그리고 그 여정이 끝나는 순간 인생도 멈춘다. 그러니 오늘도 다시 시작하라. 멈추지 말라. 그것이 내가 배운 성공의 본질이다.